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봅시다. 계약법. 자, 계약법에 오늘 그 담보 책임 하다가 또 다시 한다 그랬죠?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해가지고, 자, 어디를 피냐면은, 저번 시간에 4번까지 했습니다. 저 496페이지까지 했었어요. 맞나요? 네,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내용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할 건데, 자, 내용 정리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뭡니까? 계약법 배웠죠? 계약법 총론에 보면은 계약의 의의가 나옵니다. 계약의 채권 계약. 종류가 중요한데, 종류에는 우리가 여기 나옵니다. 15가지 전형계약이 있는데, 전형이 뭐예요? 민법전. 이 전자 민법전입니다. 민법전에 있는 계약이 15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 여기다가 뭐까지 적어놔야냐면, 도급계약까지 적어놔야 돼요. 31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건 뭡니까? 5문제 풉니다. 토요일 날. 예, 그래서 요거 외우는 사람 맞추고 모내서 틀리고 머리 됩니다. 예. 그래서 10년 동안 6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10년 동안 6번. 우리가 8년치 기출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제 그 토요일 날 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 프린트 나간 거는 거의 한 10년치 됩니다. 10년치 기출 문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해주는 거는 딱 8년치만 줍니다. 저번에 9년치, 10년치 해버리니까 시간이 부족해가 안 되겠더라고. 아시겠죠? 그 정도 하면은 해설도 다 돼 있고, 돼 있잖아. 맞죠? 충분히 다 할 수 있겠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질문 안 오시면 되고. 저는 아침 9시부터, 9시 반부터 뭡니까? 저녁 10시 반까지 학원에 상주 중입니다. 아시겠죠? 언제 집에 있다가 질문할 게 있으면 전화해도 되고, 직접 찾아오셔도 돼요. 아시겠죠? 과외비 안 받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한가합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상담 좀 물어보고 좀 질문하러 오시라고. 응? 네. 지금은 몇 분 안 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질문 안 하는 거죠. 네. 자, 대답도 안 하고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계약.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도급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유상계약은 무슨 책임으로 써 있다? 담보 책임으로 써 있고요. 쌍무계약일 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적어놓어도 되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으로 써 있다. 요거입니다. 이거.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니까 아파트에 하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책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매도인은 고의가시를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요거 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편무계약은 뭐가 있어요? 사증여 돼 있죠.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에요. 한 사람만 의무를 지는 겁니다. 대부분이 무슨 계약인데? 쌍무계약인데. 요 사증여 요거 하고 소위임종 이럴 때 우리가 군대 가면요.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말뚝 받는다. 소위임종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뚝 받는다. 외우시죠? 소위로 인간해서 죽을 때까지 있는다. 말뚝 받는다 이 말입니다. 소위임종. 소비대차, 위임, 임치.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무상의 소비대차, 무상의 임치 이 두 개가 나왔어요. 아시죠? 무상의 소비대차, 무상의 임치는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이 종신증기와 위임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됩니다. 알죠? 딱 두 가지. 무상의 소비대차, 무상의 임치는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아시겠죠? 네. 왜 종신적인 건 시험에 범위에 들어가지 않거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발표해놨네. 요물계약은 무슨 계보? 현대계보. 현대그룹에는 계보가 있다.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근계약, 보증의계약. 이렇게 되죠. 자, 어떤 분이 저희한테 와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질문 많이 받았던 게 이겁니다. 증여는 낙성계약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시험에 기출됐던 질문입니다. 증여는 낙성계약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에? 옆에 분위기를 잘 보고 대답해. 아시겠죠? 옆에 딱 대답하는 거 보고
그래야 뭡니까? 쪽팔리는 길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쪽팔리는 일이. 자, 다시 합니다. 쪽팔리는 거 아시죠? 네. 무슨 말이죠?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증여계약은 낙선계약이다. 오, 맞아요. 시험 문제 풀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나중에 요것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때. 요물계약 뭐가 있어? 현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야? 낙선계약. 증여계약도 뭡니까? 내가 공짜로 주겠다, 줄게, 오케이, 받을게 이렇게 되잖아.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승인하는 겁니다. 아시죠? 요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저번 주에 시험 여러 번 풀고 한 6, 7명이 와가지고 이걸 계속 물어봤어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외우는데? 요물계약 요 4개밖에 없다니까? 나머지 좀 무슨 계약이다? 낙선계약.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틀립니다. 알겠죠? 네, 요것도 설명해주고. 네. 저번 주에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기출문제집을 받아가지고 막 그게 풀다 보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맞죠?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좀 잡아줬습니다. 됐어요? 그럼 현대계보 빼고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다? 절대 안 틀린다.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20년 동안 그렇게가 틀린 적 한 번도 없어요. 현대계보 빼고 남은 전부 다 뭐라고? 무슨 계약이다? 낙선계약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성립 여기 봅시다. 종류는 이렇게 받고 성립은 뭡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승립하다. 100% 나오죠. 100% 나옵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승립하고 교차 청약은 뭡니까?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서로 교차됐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책에다가 이름 적어보면 책 사야 된다 그랬죠.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일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533조, 532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입니다. 동시행위 합의고 위험 부담은 뭐일 때? 낙선계약이고 상무계약, 상무계약일 때 이 내용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쌍무계약은 무슨 계약? 상무계약일 때는 동시행위 합의고가 무슨 부담? 위험 부담제 되고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중요하다 그랬죠. 100% 나온다 그랬어요. 100%, 100%. 시험 문제. 100% 성립에서 청약과 승낙에서 100% 요거 해가지고 100% 한 문제, 100% 한 문제, 100% 한 문제. 얘는 뭡니까? 10년 동안 6번 나왔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100% 나옵니다. 알죠? 계약의 소멸, 해제와 해지. 맞아요? 해지는 시험이 잘 안 나와. 해제가 시험이 잘 나옵니다. 아시죠? 100% 나옵니다. 요거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몇 문제 나온다? 5문제.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약법 강론으로 와서 매매를 했고 교환을 했었죠. 교환은 뭡니까? 금전이의 재산권을, 금전 이외입니다. 금전이의 재산권을 바꾸는 게 뭐예요? 교환이죠. 맞죠? 네, 금전 재산권 바꾸는 계약을 교환 계약이라 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 좀 다 거고 매매 계약에서 지금 뭐 한다? 담보 책임한다고. 자, 그래서 무슨 계약일 때 담보 책임 물 수 있다? 무슨 계약일 때? 유상계약일 때. 유상계약일 때 담보 책임 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하면서 이제 뒤로 갑니다. 쭉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담보 책임표 있는데 요건 좀 이따 볼 거고. 자, 요거 복습 다시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입니까? 84페이지. 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100% 나옵니다. 100%. 그래서 계약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시험 칠 때 앞에서 민법 정책 쫙 풀어 나갑니다. 풀어 나가다가 한 10문제 정도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막힌다. 그럼 어디서 풀어와야 됩니까? 뒤에서 풀어와야 돼. 뒤에 뭐가 나옵니까? 계약법이 나오거든. 아시겠죠? 60번 때부터 계약법 나옵니다. 계약법부터 풀어야 돼. 계약법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민사특별법 나중에 해주니까 민사특별법부터 정리하면 돼요. 그럼 돼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84페이지 폈어요? 자, 복수 갑니다. 자, 권리의 전부, 이 부동산의 권리의 전부가 누군데 있어가지고 타인에게 있어가지고 병소유라 가지고 받아서 못 넘겨줄 때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지라고 물을 수 있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누가 물을 수 있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지라고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그래서 받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받아서 못 넘겨줬을 때 이 매수인이 선악을 부문하고 계약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손배는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제척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권리의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 일부가 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요거죠. 권리의 일부가 누구 되는 경우? 타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요 100평 중에 예를 들면 1000평 중에 100평이 병소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평을 못 넘겨주더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자, 계약 해제는 뭘 때만? 선의일 때. 손배도 선의일 때. 대금감에 충고할 때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 대금감이 뭔데요? 대금을 까주라고 하는 게 대금합리입니다. 자, 제척기간은, 자, 우리가 제척기간은 그때 뭐 적어놨잖아. 선의는 안날로부터 몇 년이랬어? 1년.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근데 이거 바꿔서 낸다 그랬지. 근데 우리 수강생은 절대 안 틀려. 왜? 니은. 기억 하는데 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는 담보채 제척기간이 안날로부터 1년, 악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 한 날로부터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돼요. 자, 수량부적 일부매실. 자, 이거는 수량부적 할 때 여기에 시옷에 현금에 딱 해놓고 선의만 됩니다. 수량부적 일부매실. 여기 시험에 지금 최근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수량부적 일부매실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계약 해제와 손배와 대감할 수 있고, 제척기간도 선의니까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용인물권의 제한입니다. 이 목적물 용인물권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목적도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이 매수인이 뭡니까? 사용 못하니까 책임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뭘 때만? 선의일 때만 해제와 손배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감은 뭔데? 대금 감액 청구권. 내가 일부를 못 받으니까 대금 까두가 이 말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일부하고 수량 부족할 때 이게 일부구나. 맞죠? 요 두 개만 대감이 있다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저번 시간 했죠? 자, 이제부터 들어가는 게 저당권 실행입니다. 저당권 실행. 자, 저당권이나 밑에다 적어놔야 돼. 전세권 실행. 저당권이나 무슨 실행? 전세권 실행. 뭐 했단 말입니까? 실행이 뭔데? 실력 행사. 실행이 뭔데? 실력 행사. 자, 한번 물어볼게. 돈 안 갚아서 실력 행사 해야 되지? 그럼 뭐 하는데? 경매 넣는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됐어? 네. 실력 행사가 경매 넣는구나. 그래서 이겁니다. 이 목적물이 저당권에 뭐가 돼 있다고요? 전세권에 저당권에 설정이 돼 있는 거라. 무슨 말이겠지?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대부분 요즘 담보대출 다 돼 있죠? 왜?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맞죠? 담보대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담보대출 다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담보대출 설정돼 있고 저당권 설정이 돼 있고 또 전세 들어가 있다. 그런 물건을 받았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가 넘어가가지고 내가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자격있다면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매도인의 하수담보 책임이라고 해야 돼. 알죠? 이게 여러분 자격있다면 반드시 개론 다 필요 없습니다. 뭐 현재가치 미래가치 뭐 계산하겠어? 영업소득 조소득 하겠어? 물어봐. 걔들도 의뢰인도 뭡니까? 몰라. 물어보질 않아. 에? 그런데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 민법 설명해 줘야 돼. 담보 책임이라고. 알겠어요? 알겠지? 자, 이게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시험에 정답을 가장 많이 나왔던 것도. 자, 저당권 실행을 내가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이 매수인은 뭐를 불문하고? 선납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와 손배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권리 침해 심해니까 제척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제척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1번이 뭐였는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있어서 받아서 못 넘겨줄 때. 맞아요? 자, 그리고 저당권 실행. 맞죠? 저당권 실행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해제와 손배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개사 하실 때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슨 하자입니까? 목적물의 하자. 목적물의 뭐다? 하자다.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중개해 주는데 옛날에 30년 지났던 아파트야. 금이 가고
뭡니까? 누수가 생기고 결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겨울에. 맞아요? 그럼 매수인이 전화 옵니까? 안 옵니까? 중개사님 여러분한테 전화 온다고. 공인중개사님 여러분한테 전화 온다고. 뭐라 온다고? 전화 와서 뭐라 합니까? 아, 중개사님 지금 누수가 생기고 뭡니까? 결로가 생기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매도인에게 전화해서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민법에 있대. 민법에 있대.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목적물에 하자. 580조. 알죠? 나중에 찾아서 해준다, 여러분이. 법적으로 내가 얘기해줄까? 찍어줄까? 문자 보내줄게니까 기다려봐라. 이러면서 보내주면 돼요. 당장은, 저는 이제 법조문을 외우고 있으니까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못 외우잖아. 있다는 걸 알지? 그러면 여러분 잘 준다면 미법체 버리면 돼, 안 돼? 절대 개론책 버리면 돼. 개론책 절대 없는 거야. 알겠죠? 절대 없는 거야. 알죠? 민법책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그리고 주인법, 상인법도 계속 물어보거든.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또 전화도 계속 옵니다. 아시죠? 문제 생기는 거, 그런 거. 자, 그런 내용들 다 전화가 온다고. 알죠? 그래서 민법책 절대 버리면 안 돼. 무슨 책하고? 공법책하고, 세법책하고 버리면 안 돼. 아시죠? 나머지 버려야 됩니다. 중개사법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사고 칠 때 어떻게 됩니까? 금지행위 이런 거 있잖아. 하면 안 되잖아. 예? 3-3하고 1-1 뭐 있잖아. 알죠? 예, 자, 그래야 된다. 자,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입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물에 금이가 있다. 금이가 있다. 누수가 된다. 그러면 이런 물건을 넘겼다. 그러면 이 사람 매도인은 고의가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안 져? 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물을 때 이 매수인은 뭐 해야 된다고?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알죠? 그럴 때 계약 해제와 손배할 수 있는데 제척 기간이 6월입니다. 예? 자, 이걸 외우는 사람 있어. 몇 번째 했어? 몇 번째 했어? 이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몇 자야? 6자. 6월이야. 매도일 하자 나온 책은 우리 수강생들 딱 받으면 아, 이거는 껌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죠? 다른 학생들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알죠? 목적물의 하자 몇 자야? 몇 번째야? 6월. 나머지는 몇 년인데? 1년인데. 알죠? 아,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맞죠? 제척기간 몇 월이다? 6월.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1년으로. 토요일 한 대. 토요일 한 대. 네, 토요일 한 대. 민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우리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테마 기출해가지고 하나씩 올리잖아, 지금. 10분에서 20분 안 넘겨가지고 딱 하나씩 잘라가지고 다 해놨어. 에? 왜? 여러분이 뭡니까? 동영상 보는데 10분, 15분을 견딜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론 정리 딱 해주고 뭡니까? 기출문제 4-5문제 풀어줬잖아. 아시죠? 돈도 안 받고 해주잖아, 공짜로. 알죠?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중간에 내가 모르겠으면 이중매 모르겠으면 이중매만 들어가서 틀어보고 다시 한번 보고 문제 쭉쭉 풀어보면 되잖아. 알죠? 이렇게 합격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제발 좀 합격 부응해야 될 거 아니야. 아시죠? 내일 합격해가 10명씩 데려와. 제발 좀. 알죠? 학원 힘들어. 작년에 이제 문제가 뭐야? 합격을 너무 많이 해보니까 무슨 문제 생겼어요, 지금? 학생이 없어, 지금. 저 합격하고 나면 10명씩 시키다가 해놓고는 나가지. 일한도 바빠가지고 지금 소개도 안 해주고 이랬단 말이야. 알죠? 네, 저 회장님한테 전화해놨어요, 제가. 안 되면 떡 두고 오라 했어요, 내가. 떡? 알죠? 네, 여러분 떡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생 떡을 먹어야 합격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갈게요. 목적물의 하자. 선의무과실일 때 해제와 손배 물을 수 있습니다.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물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몇 월이다? 6월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종류물. 이게 뭔데요? 불특정물. 롯데마트 가면은 바가지 있지, 바가지. 롯데마트 가면은 물건 샀단 말이야. 흠이가 있다든지 파손이 돼 있다 그러면은 바꿔달라고 해야 하네. 이게 매도의 하자나무 책임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뭡니까? 요거 똑같아요. 목적물의 하자와 똑같이 취급해. 준용된다고 다 있어. 자, 그러면 선의무과실 여러분이 계약 해제와 손배청구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알죠? 특정물도 마찬가지고 불특정물도 할 수 있는데 불특정물일 때는 완급을 할 수 있어. 완급. 완급이 뭔데? 완전물 급부초원권. 그래서 여러분이 마트 가가지고 롯데마트 가가지고 바가지를 샀는데 바가지에 금이가 있고 누수 생긴다. 그럼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바꿔주세요 하면 품격이 떨어진다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야 돼. 알겠지? 그걸 못 알아들으면 됩니까? 계림 부동산 하고 가서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소개비는 딱 챙겨드릴게요. 내가. 자, 등록하면. 자, 무슨 말 알겠죠? 미안하다. 이상 그걸 내가 안 할게. 그렇게. 아이, 참네. 그래서 완급이라고.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된다. 원래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완급이란 말이야. 완전물 급부 청구권. 됐어요? 그래서 31회 때가 시험에 뭡니까? 자, 불특정물에 대해서, 종료물 불특정물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해제와 손배, 완급이지? 맞지? 대감이 있어, 없어? 그게 시험의 정답이었어. 토요일에 한 데이. 토요일 한 데이. 자, 이렇게 됩니다.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자, 우리가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의 포인트가 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있는 경우,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있는 경우, 수량 부족, 용익물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시험 문제는 선의는 어떻게 됩니까? 다 된대. 선의는 뭐 한대? 다 된대. 그럼 선의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내겠어, 안 내겠어? 네. 왜 내? 주는 거거든. 선의는 다 된다. 선의 딱 넣으면 선의 딱 체크하고 밑에 된다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악이 이놈이 문제죠. 출제하는 놈들도 악이거든. 나쁜 놈들이야. 알지? 그러면 어떤 거는 된다고 했고 어떤 건 안 된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뭐갑니까? 요거야, 요거. 악이. 요거 안 된다고 대감이 요거 되네. 맞죠? 요거 둘 다는 안 되고. 맞아? 그 다음에 또 넘겨보니까 저당고 시에는 둘 다 되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야. 선이 내면 그냥 몇 거 돼. 된다 치면 다 맞아. 알겠지? 근데 악이 하면 떨리는 기라. 악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적어놔야 돼. 저 손해를 1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이게 작년 시험에 정답은 나왔던 거야. 어? 자, 여기 악의가 되는 것들입니다. 악의가 되는 것들. 자, 요거는 악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악의가 없는 거. 한방계 중이야. 자, 저 손해를 1대 전해라. 저 손해가 뭔데? 저가 뭔데? 5번이야, 5번. 자, 5번이야. 5번 갑니다. 5번에 보면은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 실행으로 내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을 때, 자, 손해배상 둘 다 되죠. 악이 되지. 여기 악이 되잖아, 이게 악이. 맞아? 자, 그럼 해제도 악이 되지. 손해배상이나 해제. 됩니까? 이거 5번 내용이야. 자, 1대 나왔어요. 1대. 1대로 간다. 자, 1대 요겁니다, 이거. 여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서 받아서 못 넘겨줄 때 무슨 감액? 대금 감액은 악의도 되죠. 오케이? 여기 1대야.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있어서 받아서 못 넘겨줄 때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전 1번이야. 권리의 뭐가? 전부가 타인에게 있어서 받아서 못 넘겨줄 때 계약 해제는 해제 악이 되죠. 맞아? 그러면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있어서 받아서 못 넘겨줄 때 계약 해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악이 된다. 오케이? 근데 수용은 없어. 자, 수용은 악의가 있어 없어? 없어. 수가 뭔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 다음에 용익 물권의 제한. 요거는 뭐가 없다? 악의가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되죠.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신발입니다. 옆에다 적어놔. 원장님 신발. 이렇게 나왔죠? 원장님 신발입니다. 제가 이제 신발이 290입니다. 알죠? 발이 조금입니다. 알죠? 원장님 신발. 또 적어 놓지만 벽이 떨어지잖아. 원장님 신발 적으면 안 되잖아. 상상을 하라고.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얘들은 선의는 뭡니까? 안날로부터 1년. 아기는 개아기로부터 1년. 오케이? 자, 그러면 저손해와 전해라는 1번과 5번은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그렇지, 끝. 1번과 5번은 제척기간이 없고 중간에 거는 1년인데 선의일 때는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아기는 개아기로부터 1년이다. 그럼 얘는 뭐가 없다 그랬어? 악이 없잖아. 악이 없지? 그러면 선의만 돼.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 얘는 악이 되잖아. 악이 되잖아. 볼일 보고 타인했을 때. 그때는 선의일 때는 1년, 악일 때는 개악일로부터 1년. 됐어요? 그 밑에. 끝. 저거 영어 줄까? END. 예? 뭐 지금 무슨 말 하노 저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외우는 게 중요하다. 자, 어떻게 한다고? 저 손해를. 자,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되는 일은 절대 없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수용될 일은 절대 없대. 예? 저 손해를 내가 일대에 전할 테니까 아들아 수용되는 일은 절대 없다. 알겠어요? 외우면 맞춘다. 못 외우면 틀린다. 됐어요? 자, 그래서 매번 시험 칠 때마다 책상에 이거 적어놔. 예. 매일 읽다 보면 외워지겠지, 장로. 맞죠? 그래서 이 외우는 방법도 이게 뭐, 이게 가는 사람, 뭐 유명한 강사라도 봐도 이런 거 하는 사람 없더라고. 이게 끝이야. 한 방이 끝이야.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있다, 없다? 없다. 한 방이야. 나머지 선의는 뭔데? 선의는 다 된다고. 선의 나무책에 물을 수 있다 나오면, 해제할 수 있다, 손배청할 수 있다 나오면 전부 다 동그라미. 악의는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이게 시험에 나왔지. 다음 중 악이더라도 악의 매수인이 또 담보책에 물을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게 정답이야.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그래서 그 문장이 길었는데 우리 수강생들은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바로 그냥 맞췄어. 10초 만에. 알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하는데? 토요일 날 마야인데. 알죠? 적응해가 팍팍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연습을 그때 한다고. 외우는 건 어떻게 한다고? 읽어보자. 어떻게 한다고?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자, 그리고 요 신발. 맞죠? 요건 어떻습니까?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의는 개학일로부터 1년. 근데 여섯 번째 뭐였어? 여섯 번째. 뭐, 그렇지. 목적물이 하자는 몇 자야? 6자. 몇 월이야? 6월이다. 아무것도 아니네. 됐죠? 자, 그리고 불특정물에 대해서, 종류물에 대해서 매매할 때는 완급이 있다, 없다? 있다. 완급이 있다. 여기 시험 나왔던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5, 6월 달 가서 설명 드릴 겁니다. 자, 봅시다. 요거는 시험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10년 동안 딱 2번 나왔는데 요때는 우리가 5, 6월 달에 할 때 또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그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갑시다. 어디로 가냐? 497페이지. 저당권, 전세권, 행사. 요거죠? 저당권 실행입니다. 행사란 말 쓰는 것보다 실행이란 말 씁니다. 다른 책들에. 행사랑 실행은 같은 말입니다.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데 행사, 왜 행사합니까? 전세금 못 받고 돈 못 받으니까 뭐 넣어가지고 경매 넣어서 한단 말입니다. 맞죠? 경매 넣어서 내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수인 없단 말이야.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요게 몇 조야? 576조입니다. 자, 적어놓자. 몇 조라고?
576조다. 오케이? 자, 갑시다. 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 자, 현관변해야 돼.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뭐 들어가가지고 경매 들어가가지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됐어요. 맞죠?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됐을 때 매수인은 현관펜. 자, 이제 누가 책임 묻는다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매수인이다. 497페이지. 다시 한번 해줄게. 다시 해줄게. 에? 법조문 중요하니까. 자, 여긴 별표를 해놔야 돼. 여기 별표 해놨지? 나중에 담보 책임 물었을 때 시험에 정답을 가져만 나왔던 게 요겁니다. 요거. 지문으로. 저당권 실행. 다시 한번 해줄게. 자, 봅시다. 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자, 현관해야 돼.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그러면 실력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돈 안 갚아가지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는 매수인은 현관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근데 시험 그 안에 내용 보니까 선의인 경우에 악인 경우 말 없지. 선악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림 이해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밑에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할 때는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할 수 있다. 자, 누가 보존했습니까? 경매 들어갔잖아. 그래서 얘가 돈 내가지고 다시 가져왔어 소유권을. 누구 때문에 내가 돈 지출이 됐어? 매도인 때문에 내가 지출됐잖아. 그럼 얘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 맞죠? 내가 들어간 출제액을 달라고 출제액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아시겠지? 예? 자,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돈을 못 갚아서 경매 날라가는데 내가 돈 줘가지고 내가 가져왔다 소유권을. 그러면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런 잘못이 생겼습니까? 매도인이지. 매도인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게 출제액 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3항 갑니다. 전 2항의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받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선의인 경우 악인 경우 말 없지? 그러면 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제척기간 규정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X. 제척기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머지는 선의인 경우 1년, 악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렇게 나와 있죠? 돼 있는데 규정이 없으니까 X. 제척기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요건에 A, B, C 딱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A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묶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까지 묶으시면 되고 C번 또 세 번째 줄까지 묶으시면 됩니다.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맨 밑에 판례. 자, 요것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던 지문인데 여기에 저당권 실행 밑에다가 아까 전세권 해놨었죠. 저당권 실행. 그 다음에 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해가지고 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가지고 소유권이 다른 사람이 뺏겼을 때 그래서 얘가 취득을 못할 때도 똑같이 576조 내용이 준용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야, 세 가지. 저당권 실행됐을 때, 전세권 실행됐을 때, 맞죠? 요거 아까 실행을 뭡니까? 우리 법조문에는 행사를 했지. 같은 말이야. 예?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담보책임 요 내용이었잖아. 요 밑에 판례가 뭔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가등기 본등기 함으로써 얘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 있지. 이럴 때도 요 576조가 준용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576조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담보책임의 내용은 딱 세 군데에서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요 세 가지에서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있습니까? 됐어요? 자, 줄구진 거 보시면 돼. 일단 위에 타이틀 한번 봅시다. 576조의 전세권 행사, 저당권 전세권 행사와 매도인 담보 책임을 준용한 사안에서 밑에 보면은 가등기에서 본등기에 경유되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이때도 밑에가 쭉 내려가서 진하게 돼 있지. 576조 내용이 준용된다고 본다. 그래서 뭐를 불문하고 손납 불문하고 계약 해제와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기출지문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그 밑에 판례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일단은 내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요 부동산이 1억이 저당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매수할 때 내가 1억을 인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 3억짜리인데 1억이 저당고 설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2억만 주고 내가 인수할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맞아? 그러면 1억에 대한 저당권을 누가 갖겠다는 얘기 하는 겁니까? 매수인이. 근데 얘가 안 갚아가지고 겸해 날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을 잘못이지. 맞아? 그러면 이 을이 갑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쥐가 안 갚아가 날라갔거든. 맞지? 그게 고팔레입니다. 이게. 고민도 팔레 있어? 있죠? 자, 바로 옆에 기출지문. 그 팔레 옆에 기출지문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할게요. 저당 채무를 공제하고 매수하는 경우 1억이 있는데 1억 3억짜리인데 1억을 공제하고 자 담보권 실행이 됐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아시겠죠? 공제하고 샀을 때는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매수인이. 매도인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경매 들어간 게 누구 잘못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D번에 파랗게 된 거 세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돼요. 자, 행사 내용 A, B 다음 페이지 C 있는데 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 줄 대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감은 어디서 나왔었는데 대금 감액 어디서 나왔어? 권리 일부가 타인에 있는 경우하고 수량 부족일 때 일부만 문제일 때 맞지? 나머지는 대감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해제는 뭘 부분하고? 선악 불문하고 여기 나오죠? 해제는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고 또 손배도 다 옆에 페이지 가면 손배도 뭘 부분하고? 선악 불문하고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제척기간은 여기 있네. 규정이 없었잖아. 법정 없었잖아. 없다 이 말이야.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 자, 여기 나옵니다. 물건이 목적물이야. 알겠죠? 물건이 목적물이야. 자, 그러면 뭘 때? 선이 무과실일 때. 그 밑에 나오죠? A, 기업번. 의의 기업번.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여기도 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감은 어디만 있다고? 권리 일부가 타인에 있는 경우 수량 부족일 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셔서 자, 일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뭘 때만 할 수 있다고? 여기 있잖아. 선이 무과실. 기업번에 선이 무과실일 때 해제와 손배라 이 말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정리된 게 이거 맞죠? 네, 이거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밑에 가서 리얼번에 디귿번 했네요. 종유물일 때 나오잖아. 종유물. 불특정물일 때는 완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완급할 수가 있다. 찾습니까? 네, 됐고.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나옵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경매에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X 여기 해놨죠. 요거 85페이지 요 내용입니다.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경매에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경매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에 누수가 생긴다. 누가 고쳐야 됩니까? 이제 매수한 사람이 사야 돼. 경납받은 사람이 사야 돼. 제가 고쳐야 된다고? 법원 가서 고쳐달라면 법은 뭐랍니까? 이거 만들어놨다.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경매를 낙찰받았는데 너무 기뻐하는데 누수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 결로가 생긴다. 이거 누가 다 고쳐야 돼? 경락인이 돼야 돼. 알죠? 매수인이 가가지고 뭡니까? 책임지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법원이 진행하는 거잖아 지금. 맞지? 법원이 진행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도록 법에 딱 해놨습니다. 이게. 알겠어요? 네, 됐고. 자, 밑에 가서 580조 한번 봅시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자, 보세요. 무슨 하자입니까? 목적물의 하자. 맞죠? 목적물이 물건입니다. 같은 말이야. 법조문에 목적물의 하자로 돼 있잖아. 자,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575조 제1항 규정 중요한다. 575조 1항이 뭔데? 모르지 뭐 앞에 가야 요거잖아. 요거 용인물권이잖아. 이게 575조. 그러면 선의 경우에만 해제와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요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571조, 575조 1항, 575조 1항 내용이 준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매수인이 뭐일 때?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물을 수 없다 돼 있지. 그걸 안 됐어요 법주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580조. 매매 목적문에 하자가 있을 때 575조 제1항 규정이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서 알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물을 수가 없다. 그럼 악의 반대가 뭐야?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실일 때 해제와 손배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야. 아셨죠? 법조문에 알거나 알 수 있을 땐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했으니까 반대로 가서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이거 나온다요. 경매의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물건 하자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조문 해놨잖아. 580조 2항에. 됐어요? 그래서 옆에 이거 왜 규정해놨을까? 법원이 책임 안 지려고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법원은 치밀한 애들입니다. 맞죠? 법원 애들은 뭡니까? 법원의 판사들은 아주 치밀하고 똑똑한 애죠. 자, 그래서 다 규정해놨습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누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임장 활동이 중요한 이유가 뭐야? 경매도 그 아파트 가봐가지고 공용 부분에 뭡니까? 관리비 연체되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지. 왜? 공용 부분 관리비는 누가 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경납받는 사람이 내야 되거든. 맞죠? 그리고 뭐 누수가 돼 있고 화재가 났더라, 뭐 금이가 있더라 이런 거 다 누가 다 해야 돼. 그거 확인하고 금액을 제시해가지고 자기 낙찰받아야 된다고. 아셨죠? 그래서 됩니까? 돈을 비싸게 주고 낙찰받아가지고 가니까 뭡니까? 막 누수 생기고 결로 생기고 뭐 고치는데 돈 들어. 차라리 매수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뭐 경매 안 해보니 알겠나? 맞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요건에 A번 줄 것이고 목적문에 하자가 있어야 되고 B번에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499페이지 하고 있어. 법조문 밑에 찾았어?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가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목적 달성이 안 됐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바로 옆에 기출지문 있죠? 매수인의 요건이 선의이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무과실해야 됩니다. 무과실해야 된다.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제척 기간은 몇 월입니까? 자, 이거 어떻게 알았어? 자, 한번 읽어나 보자. 한, 둘, 셋, 넷, 다, 6개. 무슨 하자? 그렇지. 580조의 목적물의 하자라고 딱 돼 있어, 안 돼 있어? 맞잖아. 몇 월이야? 6월. 맞지? 몇 번째 했어? 그렇지. 틀릴 수가 없어, 우리는. 맞죠? 그래서 매도인 하자나무 시행이면 다른 학원생들은 뭡니까? 다른 뭡니까? 동사 보는 사람들은 이거 기억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이거 한 방이면 끝나, 우리는. 아시죠? 예? 한 방이 끝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나오면 뭡니까? 땡큐! 이러면서 막 풀어본단 말이야. 땡큐. 땡큐에다가 베리마치 들어가지. 베리마치. 알아요? 영어? 자, 자, 발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발음이 개판이라 그러죠? 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출기가 몇 월이다? 요것만 유일하게 6월이다. 맞죠? 그래서 시험에 1년 나왔다 해놓고 X 해놔요. 1년. 알죠? 1년이 아니고 몇 월이다? 6월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 581조 종류물의 하자 완급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1항. 매매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하는 게 종류물입니다. 그 후에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전조의 규정이 중요한다. 아, 요겁니다. 종류물일 때 마트 가서 바가지 샀는데 팬티 샀는데 팬티에 거미가 있다, 칠 떨어졌다 이런 것들 있지. 팬티 하니까 좀 이상해? 옷, 그렇죠. 옷, 그럼 옷 샀는데 뭐 찢어졌다, 이거 뭐 뭡니까? 실이 터졌다 이렇게 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해제와 손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환불해 주세요 하죠. 뭐 단체로 마트 한 갈까 진짜 오늘? 롯데마트 가볼까? 사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바깥 계약 해제가 돈 환불 받잖아. 이게 해제야, 손배.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종류물입니다. 종류물. 불특정물인데 우리가 바가지를 샀다든지 옷을 샀는데 마트에서 뭐 실타래가 떨어졌다. 뭡니까? 그리고 금이 갔다. 물이 새잖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꿔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이게 완급이에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리고 아니면 계약 해제해가지고 손배는 안 하더라도 돈 돌려받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나는 요건이 뭐야? 선의이고 무과실. 여러분이 뭡니까? 선의 무과실 맞죠? 몰랐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계약 해지하고 손배, 환급 받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 바꿔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581조 보겠습니다. 581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1항 매매 목적물의 종류로 지정한 경우 이 바가지 적어놔 위에 바가지. 그럼 얘가 딱 생각났더라고. 바가지를 샀는데 자 적용 시장인데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금이 가서 누수가 된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전조의 규정이 준다. 그러면은 목적물의 하자 바가지를 사가지고 금이 나가지고 물이 샌다. 그러면 내 요건이 뭐였는데 매수인의 요건이 선의이고 무과실이 돼. 맞죠? 준용되니까. 그 다음에 2항 전항 이후 매수인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죠. 하자 없는 물건이 뭐라고? 완급 적어놔. 완전물 급부 청구입니다. 예. 하자 없는 물건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완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뭡니까? 몇 개월이겠어? 요것도 6개월이야. 왜? 여기 있는 내용이 준용이 되니까 6월이야. 알겠지? 자, 그럼 책에 이제 줄 맞고 갑시다. 요건에 A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B번에 선의이고 뭐 해야 됩니까? 무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행사 내용. 자, 일단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 것이고 세 번째 줄까지 또 줄 것이면 되겠네요. 선의이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무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지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바로 위에 그에 가름해서 하자 없는 물건 완전물 급부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완급입니다. 이게 줄여서 완급. 옆에서 완급 적은 완전물 급부 청구입니다. 자, 제철 기간은 몇 월이야? 자, 이거 어떻게 외웠어? 요게 여기 준용된다고 했잖아. 581조는 여기. 자, 이게 아까 몇 조였어? 581조는 580조 내용이 준용이 된다 안 된다? 준용이 된다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이고 제척 기간도 몇 월이다? 6월이 되는 겁니다. 자,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요거는 5, 6월 달에 설명 들어갈게요. 요거는 그때 설명 들어갑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503페이지에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문제. 자, 예제 문제. 수량을 지정한 매매 찾았습니까? 맞아요? 자, 수량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 일부가 매수됐다. 수량할 때 쉬우시죠? 자, 그럼 어디로 가자? 한번 가보자. 판소노트 몇 페이지? 몇 페이지? 84페이지에 3번.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수량할 때 숫자에 형 앞에 딱 동그라미 딱 뭐만 된다? 선의만 된대. 맞지? 그럼 가자. 1번 지문. 자, 일단 문제 한번 해볼게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 주권 일부 멸실입니다. 매도인이 담보 책임이나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는 거. 틀린 거 보랬지? 자, 1번입니다. 1번은 정의입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특정물이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제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2번은요. 위에 아까 말해서 수량은 시오 선이면 되잖아. 악의는 X 무조건. 악의는 없다 해야지. 맞죠? 그리고 대금 감액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손배도 안 되잖아. 완전 틀렸지? 이 겁니다. 이거. 우리 수학생 이거 딱 2번이고 그냥 바로 체크하고 갑부터 벌써. 에? 3번은 뭐야? 선의는 맨 끝에 이때. 선의는 뭔데? 이때. 4번에 선의네 중간 이때.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선이네? 이때. 아, 또 진짜 쉽네. 수량 지정 매매 28일 때 나왔는데 이것도 30일 또 나왔어. 시험 문제 나오면 수량 지정 매매는 뭐야? 슈. 됐지? 이거 기억날 거야. 나중에 시험 치러 가면 슈 기억날 거야. 알죠?
쇼쇼. 맞죠? 뭐만 돼? 선의만. 그 문제 읽어볼 필요 없어. 악이 나오면 있다 없다? 없다. 선의는 있다. 됐어요?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언제 한대? 토요일 날 마에 한대. 풀로 한대. 걱정하지 마리.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한 매 다 있죠? 네. 거기 넘기면 뭡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504페이지 한번 보세요. 504페이지. 504페이지 한번 봐봐. 위에 저거는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맞죠? 미치겠네. 우리는 이걸로 끝났네. 맞아? 자, 한번 외워보자. 어떻게 한다? 우리는 아기가 되는 게 뭐라고?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아기가 있다 없다? 없다. 요 3번 4번. 맞아?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제척기간이 몇 년? 1년인데 성일 때는 안날로부터 니은 1년. 요거 시험에 한 4번 나온대. 토요일날. 아기는 기억이 돼. 개학일로부터 1년. 맞죠? 이거 못하나? 니은. 기억. 이거 못하면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 알겠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시험을 이렇게 낸다니까, 진짜. 토요일 한 대, 마에 한 대. 그때 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래서 매도인의 하자당 보시기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임대차 들어갈 차례죠? 자, 509페이지 펴시고. 자, 경매에서 하자당 보채임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토요일날은 해줍니다. 이거 설명 다시 해줄 거예요. 알죠?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5, 6월 달 쓰면 들어갑니다. 요까지만 해도 웬만한 거 다 풀립니다. 자, 됐고요. 자, 좀 쉬어야 되겠죠? 쉬었다가 509페이지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